저 그래도요, 제가 언제냐,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한 18년 정도는 한 거 아니에요, 그죠? 3년 정도만 하면 전문가 얘기 듣는데, 좀 그래도 이 분야에서 그래도 한 18년 정도 했어요, 이분들이. 18년 정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도 다 경험을 해봤고요. 한때는 제가 이 부동산에 대한민국 있잖아요. 대한민국 방방곡곡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주말마다 차 타고 아침 5시면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현지 개발되는 신도시라든지 또는 땅을 제가 가지고 가요. 땅을 이렇게 다 선별해가지고 땅을 한 10개 정도 가지고 가서 땅을 다 보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한쪽은 한 번은 이제 전라도 쪽으로 돌아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한번 돌고, 어떨 때는 강원도로에서 어떻습니까? 한 바퀴 돌고, 어떨 때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한 바퀴 돌고, 어떨 때는 경기도 있잖아요. 경기도 한 바퀴 돌고, 아침에 5시에 가면 있잖아요. 저녁 8시에 들어와요. 이분들이 8시에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제가 눈으로 다 봤잖아요. 요즘에는 로드뷰가 되니까 가보지 않아도 다 알죠. 예전에는 로드뷰가 안 돼 있었어요. 2002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인터넷도 잘 안 됐기 때문에 가서 현장에서만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장을 그렇게 많이 쫓아다녔어요. 현장을. 그러니까 현장을 많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어느 지역이 머릿속에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죠. 그때 가봤던 지역인데 요즘에 로드뷰로 다시 한번 봐요. 로드뷰로 다시 보게 되면은 많이 바뀌었다. 이분들이.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야, 땅이 정말 땅에다가 투자하면 정말 대박이 났을 뻔했던 땅들이 너무나도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화성이라든지 평택 같은 경우, 여기 수도권이면서도 요즘에 땅값 많이 올라간 지역 아니겠어요? 그리고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그때 2002년도만 하더라도 화성 평택뿐만 아니라 용인 수지 있잖아요. 수지 밑으로 해서 광교 있잖아요. 광교 밑으로 동탄까지 그때 다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때까지만 상현동까지만 이렇게 개발됐고, 그 밑으로 있잖아, 신갈 밑으로, 보라지구 밑으로는 아무것도 개발이 안 됐던 지역들이에요. 근데 그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아, 여기 진짜 돈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되게 많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다 아파트들이, 공장들이, 산업단지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때 모습하고 그때 돌아다녔을 때 모습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로드뷰로 딱 보면은요, 너무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어딥니까? 광교 신도시 있잖아요. 광교 신도시가 대한민국 그 신도시 중에서 그 명품 신도시라고 하죠. 판교보다도 제가 보기엔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수도권 서울에서 좀 멀긴 하지만은, 멀긴 해도 어떻습니까? 주거 기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산업단지도 많고, 그다음에 공원도 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에 있는 판교보다도 훨씬 더 좀 좋다, 저는 이렇게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원천저수지하고 신대저수지 위주로 해서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그러면 지금 원천저수지하고 신대저수지가 뭐냐면 중앙호수공원이 됐죠. 그 당시 축사가 있었고요. 그때 막 정말 볼품 없었던 땅들이에요. 그때 비포장길로 막 차로 돌아다니면서 땅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이분들이. 왜냐면 그때 그 자료가 뭐였냐면, 앞으로 어떻습니까? 점점점 개발이 밀려 내려올 거다. 예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판교 분당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해서 수지에서 개발됐죠? 보라지구 밑으로 해서 개발되고, 어떻습니까? 보니까 당연히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밑으로 다 개발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그 당시 도시계획을 보니까 개발 계획이 되게 많이 잡혀 있었어요.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걸 보니까 여기 개발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하남 있잖아요. 지금 하남 엄청나죠? 그 당시 하남이요, 별거 아니었었어요. 하남은 별거 아니어서 제가 이제 하남 쪽에도 이제 땅을, 그때 이제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하나는 경매를 할 때 하남에 있는 땅을 제가 그 낙찰을 받아준 게 있어요. 그 당시 가격이 얼마였냐면 평당 100만 원이었었어요. 그것도 위치가 좀 괜찮았었거든요. 위치가 100만 원이었었는데, 그게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얼마냐면 그 땅값이 1000만 원 이상 불러요. 이분들이. 야, 이래서 땅에 투자를 하는 거구나, 이분들이. 그 당시 투자하신 분이 대박이 난 거죠. 맞죠? 어디서 여러분들 10배 이상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분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건물들이 막 올라가고 그런 개발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아, 땅만한 게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에서 여러분들, 지금이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10년 전에 그런 느낌을 받았던 지역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지역이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개발이 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10년 후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들이 있죠. 그런 지역들에 가서 묻어놓고 있는 겁니다, 분들이. 그렇게 됐을 때 10년 후에는 과연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들 한번 그거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대한민국 여러 지역을 지금 제가 지금 한 18년 동안
계속 땅을 봐오는 가운데서 화성과 평택은 이미 다 옛날에 봤던 지역들이에요. 그 도시계획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여기다 투자하면 돈 되겠다, 여기다 투자하면 돈 되겠다 했었는데 그 당시 도로망 계획들 있잖아요. 이미 다 도로가 뚫렸어요. 뚫렸고 거기다가 도로가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개발 압력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더 많이 유치가 됐죠. 기업들이 더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개발 가능한 지역들은 다 개발됐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그때 제가 좀 돈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사실 그랬었어요. 그때 좀만 돈 가지고 있었으면은 좀 땅 좀 그 당시 한 1억 정도 투자를 해놓을 걸. 그 당시도 땅을 보면서도 막 이게 피가 끓어오르는 게 있었잖아요. 이런 거 있어가지고 사고 싶었었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왜냐면 그 당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들고 땅 살 만한 게 없었어요. 그 당시도. 좀 그래도 괜찮은 거 살려면은 뭐 필지 살려면은 그래도 다 1억 이상은 있어야 돼요. 1억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1억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좀 힘들었죠.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안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놓쳤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일부분들이. 그런 과정을 보니까 야 땅만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부동산 중에서 뭐 아파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땅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일부분들이. 여러분 왜 그러냐면 땅이 여러분도 있잖아요. 땅값이 지금 대한민국에 310억 평 정도가 됩니다. 대한민국에 315평 있는데 쓸모있는 땅이 있잖아요. 임야를 한 70% 정도 빼고 나머지 30% 정도가 한 평지예요. 평지. 자, 평지 땅인데 요즘에 임야 개발을 많이 안 하죠. 자, 평지 위주로 개발하는데 그 평지 중에서 어떻습니까? 도시지역으로 찍혀서 개발이 가능한 게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15% 땅이 있잖아요. 15% 정도 땅 중에서 실질적으로 또 개발이 가능한 땅이 많을까 안 많을까요? 많지가 않아요. 또 그분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어떻습니까? 지금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또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땅이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렇게 개발 가능한 토지 내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땅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한때는 제주도가 바람 불었고 한때는 세종시가 바람 불었죠. 지금은 또 여기 평택 화성이 바람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이클이 순환이 계속됩니다. 순환이 계속되는데 그 다음 사이클이 어디냐면 새만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돌고 돌았구나. 이미 돌고 돌아서 이제는 화성 평택 이상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은 당연히 새만금을 둘 수밖에 없겠다. 그 이유를 제가 쭉 보면은 교통망, 도로망, 개발 이슈 이런 걸 다 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새만금만한 호재와 이슈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 없단 말이에요. 현재 부분들이. 왜냐하면 새만금 여러분들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얘기들 많이 나오죠. 뭐 도로망, 뭐 철도망, 공항, 항만 뭐 이런 거 당연히 산업단지 또는 심지어 어떻습니까? 600m 되는 카본타워 그쵸?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잼버리 대회라는 국제 행사까지 유치가 됐죠? 이런 것들이 어디에다 집중이 되어 있냐면 새만금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현재 전라도 내에서도 어떻습니까? 전라도 개발 계획 내에서도 뭐냐면 새만금을 빼놓지 않고서는 빼놓고서는 얘기가 안 돼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새만금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새만금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알겠어요? 그 새만금 중에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 부안에 지금 집중이 지금 현재 많이 되고 있는데 부안에 보니까 개발할 땅이 주거지역이 얼마입니까? 1.5%밖에 없어요. 많이 있나요? 개발이 가능한 땅은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1.5%의 주거지가 다 도로에 붙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은 정말로 별로 아니겠죠? 그쵸? 그러니까 땅이 많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땅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땅이 없는 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개발 호재와 이슈는 더 많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공항, 항만, 철도, 도로망 뭐 어떻습니까? 잼버리 대회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개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어떤 SOC 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개발 행위가 어떻습니까? 이루어지다 보면 또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교통이 불편하면 또 다른 교통이 또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네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동네가 발전하면서 어떻습니까? 부안군이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시로 승격이 되고 시로 승격이 되는 가운데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현재 있는 군산과 김제와 부안군과 매립되어 있는 새만금 분지를 통합해서 하나의 특별시로 지정을 하자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전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이미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어떻습니까? 세종시가 어떻습니까? 거의 특별시죠?
세종자치특별시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 새만금도 마찬가지로 특별시로 지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종시는 뭐예요? 여기 새만금은 새만금은 경제잖아요. 여기는 경제 수도예요.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세종시는 뭐예요? 행정수도입니다. 양분화시켜서 행정수도와 경제도시를 만들어서 지금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안에서 보게 되면은 지역에 대한 분권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개발이 집중하지 않고 지방 쪽으로 분산해서 개발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쪽에 분산을 시켜서 개발할 때 가장 중심축이 어디냐면 행정수도와 경제수도가 주춧돌이 되어서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행정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수도가 충청남도에 있죠. 그 다음에 이 경제수도는 어디 있습니까? 전라도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옛날에 경상도권이 개발이 많이 됐잖아요. 경상도권이 개발되던 것이 지금은 거의 다 어느 쪽입니까? 서해안 쪽으로 개발되고 있고 왜 그러냐? 지금 보니까 땅 투자를 거의 다 화성, 평택, 뭐 서산 이런 쪽 아닙니까? 대부분 투자 어디다 하셨어요? 물어보면 있잖아요. 다 서해안 쪽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다 지금? 돈이 있잖아요. 냄새를 잘 맡고 있는 거예요. 돈 될 곳에 가서 동아리 틀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 서해안 쪽으로 돈이 가서 돈 냄새를 맡고 가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예전에 있는 인천 있잖아요. 인천국제공항부터 해서 청라지구 어떻습니까? 송도시, 신도시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어떻습니까? 화성 그리고 평택 그리고 나서 당진 이런 쪽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산 그 이어서 서산 밑으로 보면 태안이라고 있어요. 안면도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면도도 이제 앞으로 개발 많이 하죠. 관광지로도 개발하고 밑에 보면 원산도가 있어 대천으로도 연결되는 다리가 놓입니다. 그 원산도에 지금 현재 그 대명콘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 라인들이 대천으로 연결돼서 서천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군산으로 해서 새만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라인들이 현재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구하고 공장들이 몰리다 보니까 서부 간선도로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인터넷에다가 최근에 서부 간선도로망에 대한 어떤 도로 이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기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유튜브로 띄우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 서해안 쪽에 대한 도로망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경부고속도로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겼죠? 서해안고속도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해안고속도로, 뭐 호남고속도로 있지만은 제 서해안고속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도로망이 바로 그 간선도로, 서부 간선도로, 그게 제2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그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현재 평택에서 어떻습니까? 익산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서해안 개발에 있어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도로망을 뚫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장항선, 서해선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서해안 개발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탄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거고 지금 현재 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서해 쪽으로 좀 몰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서해 쪽 몰아가고 있는 중에서 이 서해 중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중심축으로 우뚝 설 지역은 어디냐면 새만금이다. 지금 서울 부산으로 통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서울 새만금으로 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부산이 이렇게 인구가 340만 명일 정도로 많았습니까? 아니에요. 자, 새만금이 지금 개발되고 어떻습니까? 바다가 매립이 되고 그리고 개발이 되면 인구가 일단은 78만 명 정도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거는 이제 기초라는 거예요. 인구 78만 명은 이 정도로 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고 인구가 유입되다 보면은 더욱더 인구가 가속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새만금은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부산 앞바다를 끼고 있죠. 새만금도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큰 메머드급 도시가 탄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전라북도에서도 밀어주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큰 흐름은 이 새만금을 서울, 부산, 그러니까 부산만큼이나 앞으로 이 전라도권을 키운다라고 했을 때 그 중심축이 어디냐? 바로 그 새만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분명히 제가 보세요. 한 20년, 10년, 20년 지나고 났을 때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 도시로 개발되고 있을 거는 당연한 거고요. 예전에 제가 한 10년, 15년 전에 봤던 평택 화성 있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평택 화성처럼 앞으로 개발이 그렇게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게 대한민국 여러 군데를 본다 하더라도 새만금만한 데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 서울에 계신 분들이 새만금까지 가서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 투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 살 것도 아니면서 그렇잖아요. 돈이 가는 거지 몸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제주도에는 왜 투자했습니까?
제주도는 왜 땅값이 올라갔어요? 멀어서 올라갔습니까? 가깝고 멀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 어떻게 가느냐, 어떤 이슈와 정보를 가지고 따라서 흘러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는 새만금이 그때가 왔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주도 한번 지나갔고 세종시 한번 훑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한번 눈 씻고 한번 쭉 찾아보세요. 평택 화성 씻고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뒷북 치지 마시라니까요. 그 다음에 올 때가 새만금이에요. 새만금. 새만금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아무리 뒤져봐도 지금 새만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만금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새만금에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미래를 심어버린다라고 하면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했잖아요. 하남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투자를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10년, 15년 전에 비싸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 1억만 투자했어도요, 지금 하남시에 가면 빌딩 가지고 있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평택 있잖아요. 평택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투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당시 벌써 10년, 15년도에 징조가 보였다니까요. 이분들이 이미 도시계획도로에 이미 다 나와 있었어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눈이 어두워 있었을 뿐이지, 안 보였을 뿐이지, 이미 눈이 밝아져 있는 사람들은 이미 화성시 평택을 다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다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만금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새만금에 눈 떠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새만금에 대해서는 알긴 알죠. 알긴 알지만 새만금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알까요? 새만금에 어디가 도로가 뚫리고 어디가 어떻습니까? 기차가 들어가고 어디에 뭐가 들어가고 알아요? 아니 물어보세요. 새만금에 그 혹시 남북 삼축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나 남북 삼축을 누가 하냐고요. 누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남북 삼축 도로에 대해서 알잖아요.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남북 삼축 도로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이 업을 하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업을 하는 거니까. 맞죠? 그렇죠? 이 업을 하니까. 간단하게 제가 여기 처음 이제 오신 분도 계시니까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뭐 새만금 다 매립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죠? 이미 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매립되는 지역이 한 서울시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매립되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공항, 항만, 철도가 다 들어가죠. 이분들이. 이거 대단한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로망 계획들이 너무나도 많이 잡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지금 포커스로 해서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새만금, 여기가 지금 부안 시작점이잖아요. 부안의 끝점이죠. 새만금 방조제의 끝점 아닙니까? 군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부안의 이 마지막 지점이 여기 방조제가 교차하는 지역인데, 이 도로망, 지금 현재 있는 이 도로망, 이 바로 이게 동서 삼축도로잖아요. 동서 삼축도로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남북 이축도로죠. 지금 앞으로 공사할 게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남북 삼축도로죠. 이분들이. 그리고 향후에는 뭐냐면 또 하나 잡혀 있는 게,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철도가 들어오고, 향후에 이렇게 해서 철도가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신설 철도가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부안이라고 하는 도시지역이 찍혀져 있는 핵심 라인이죠. 지금 초록색이야 노란색, 빨간색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 도시지역이고 도시지역이에요. 나머지는 비도시지역입니다. 그 개발은 도시지역 위주로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지역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도시지역이 이 도로망 사이에 다 껴있잖아요. 지금 보더라도. 이쪽에 있는 쪽은 다 비도시지역 아닙니까? 비도시지역이 새로운 도로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데는 도시지역을 따라서 도로망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도시지역은 자체가 입지를 증명을 하게 되는데, 한번 이게 도로망이 생기고 이 철도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집중적으로 개발될 것이냐를 여러분들은 한 살펴봐야 돼요. 자, 새만금이 앞으로 10년 후에 엄청나게 된다고 하는데, 인구가 70만, 8만 명 정도가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100만, 200만 늘어날 겁니다. 78만 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시작점이에요. 근데 이 시작점이 이 78만이 인구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부안의 인구가 한 15만 명 정도가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요.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이 내부 용지 말고 이 외부로 인구가 유입되는 게 한 48만 명이니까 부안
김제, 군산하고 어떻습니까? 고루 분배한다 하더라도 부안에 어떻습니까? 입지 여건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15만 명 정도는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그 인구 15만 명이 어디에 가서 자리 잡을 거냐? 어디에 가서 살 거냐?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도시가 개발될 것 같으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지금 현재 5만 5천 명인데 인구가 어떻습니까? 15만이 늘어나면 20만 인구 이상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20만 자체의 인구라는 거는 이미 군에서 어떻습니까? 시로 승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군 단위 도시에서 시로 승격하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김제라든지 군산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시로 승격하니까 가치가 있죠. 여주군이 여주 시로 승격하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간 것처럼 부안군이 시로 승격이 될 때 어떻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건데 그 인구가 유입이 되는 지역이 과연 어디일까? 잘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인구가 유입이 아무데나 되느냐? 아니죠. 도시지역 위주로 되죠. 그 새로운 교통망이 뚫리는 데 위주로 되죠. 그리고 이왕이면 새만금하고 좀 가까운 쪽 위주로 되죠. 맞죠? 자, 여기 보니까 이 도시지역이 가장 크죠. 앞으로 부안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될 지역이 도시지역이 많이 진행이 되는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지역인데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동서 삼축도로고 어떻습니까? 남북 삼축도로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부안 군청이 구도심이 있잖아요. 구도심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남북 삼축을 따라서 신도심이 형성이 될 거라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 지역이. 왜냐하면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새만금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남북 삼축도로가 새로 신설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쪽 부안군청에 있는 지역보다도 이 창북면 개화면 이쪽에 있는 지역이 훨씬 더 입지가 더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없을 때야 지금 이제 군단위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더욱더 가속화가 되겠지만 이 도로가 신설이 된다라고 하면 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틀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강북 개발되고 강남 개발됐듯이 이 부안에서도 보면은 지금까지는 부안군청 주변으로 해서 땅값이 비싸지만 앞으로 새로운 신설 도로가 생기고 이미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확장이 되면은 이 사람이 집중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냐면 여기가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 나머지 지역은 비도시권이니까 아니고 도시인권 중에서 여기가 창북 개화면 일대로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는데 뭐냐면 앞으로 새만금 개발에 따라서 부안이 이슈가 됐을 때 가장 많이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개암 일대, 창북리 일대가 가장 집중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갈 거다 라고 얘기하고 이 부안에서 넣습니까? 강남과 같은 지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해요. 제가 보세요. 제가 단연간 10년, 20년을 제가 땅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 있잖아요. 부안에서는 이 지역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 내가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가장 서울로 따지면 부안의 강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교통망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교통망 때문에. 거기에다가 새만금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새만금 개발하면서 가장 수혜를 볼 지역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자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데가 어디냐면 자, 여기 개화 면세무소를 끼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가장 핵심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도로가 지금 2차선인데 이게 2차선에서 얼마입니까? 4차선으로 확장이 되죠. 왜 4차선으로 확장을 할까요? 쓸데없이 도로를 넓힐 이유가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가 들어요? 남북 삼축도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남북 삼축도로는 김제와 군산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군산의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앞으로 신도시로 개발하는 김제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도로를 그러한 지역들을 연결하는 도로가 남북 삼축도로 아니에요. 이 남북 삼축도로가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그 도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그 라인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도로가 바로 이 남북 삼축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망이 가장 핵심 축이고 인구가 가장 많이 이 도로를 통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지금은 이 하단이지만 이 도로가 생기게 되면 이게 4차선에서 6차선이 뚫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2차선에서 4차선을 뚫는 이유가 도로가 뚫리게 되면은 병목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미리 뚫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2차선하고 도로가 없었는데 4차선하고 어떻습니까? 4에서 6차선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 도로가 생기고 이 도로는 어떻습니까?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생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여기는 개화면에 어떻습니까? 구시가지죠? 당연히 옆으로 해서 신시가지로 더 뻗어나가겠죠? 옆으로 해서 개발이 안 된 지역들 뻗어나가고 그 다음에 요 지역이 보면은 현재 다 전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당연히 쉽죠? 쉬운데 여기가 뭡니까? 중공업지역 아닙니까? 중공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본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냥 중공업지역 여기다 찍어놨을 때 그냥 찍어놓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입지를 고려해서 중공업지역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중공업지역이 향후에는 이 개발 압력에 따라서 있잖아요. 이게 중공업지역으로 해서 개발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공업지역이 상업지역하고 되게 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도를 상향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중공업지역에서 용도를 상향을 시킨다라면은 나중에 상업지로 용도를 상향을 시켜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도시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준도시 이 자체만으로도 상업지화가 기능이 돼서 하겠지만 나중에 이 개발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존에 있는 용도를 더욱더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킬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이 나중에 이 창북리 요 지역이 개화면을 끼고 여기 있는 지역이 앞으로 이 부안의 강남이 될 지역인데 강남 중에서도 가장 비싼 땅이 될 땅이 어디입니까? 중공업 지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